리처드 니버라는 유명한 정치인 또 신학자인 그분이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극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악마의 친구들이다. 공산주의와의 평화는 악마적 평화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보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은 전직이 변호사죠. 인권 변호사입니다. 자기 전공을 지금 모르고 남이 전공을 가지고 감 나오라 콩 나오라 하면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들이 적인지 아닌지도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인데 우리가 아프리카의 최고 후진국이라고 여기는 저 보츠나와란 나라는 이 3대 세습에 걸친 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2015년 3월 17일에 그 1년 동안의 북한 인권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북한하고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이런 나라도 아니죠. 이거는 레짐이죠, 레짐. 이런 집단하고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보츠나와라 하는 나라도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소위 똑똑해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2300만 지구상의 최악의 인권 종교 탄압 국가인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려지지 않으면서 세월호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건 뭐 정말 몇 날 며칠 자기 애미애비가 죽어도 이지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국가라 합니다. 독재했죠. 장기 집권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해서 대한민국 사람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딸이 뭐 독재라고 말하면서 탄핵 깜도 안 되는 걸 갖다 1년이 넘도록 찾아봤지만 탄핵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국을 이롭게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면은 이 양반은 탄핵돼야 될 이유가 아마 가지수 지금 대강 따져도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은 전문가인 국방부 장관, 안보국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뭐 좌불 때문이다, 좌빨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개나 새나 그건 다 압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되게 넘어가게 방조하고 동조한 것들은 바로 송영무, 이 정경도 같은 이런 비겁한 자들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맘대로 농락질하고, 어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평화한다고 하는데 미사일 기지 13곳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또 발각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한다, 아니면 저 영변의 핵시설 해체한다 하는데 이미 자연지진으로 파괴됐고 또 한 번 파괴했고, 뭘 그걸 3번 4번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걸 파괴한다고 하면서 평화로 감언 이설을 하는데, 지금 이 작자가 뭐라고 합니까?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비판하니까 그건 정치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 짓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격 떨어뜨리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이고 바로 통일부 장관, 바로 이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에 필요한 것은 종이 쪽이나 다름없는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남북한이 한반도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종말선언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북한 주민이 살고,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남한의 이런 종북 좌빨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 국방부 장관 몇 달이나 몇 년이나 해먹고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지금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에게 직언해야죠.
당신이 무슨 안보의 전문가냐? 안보의 개념이 없으면 지금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지 그 자료를 제시하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목이 잘릴 때까지 직언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아니 38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38년 동안에 꽝거 먹은 소식 지금까지는 생각도 안 나는가 봐요.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성폭력을 얘기하면서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래 있다 치자. 그러면 가해자가 뭐 몇 사단이다 몇 사단이다 라고 추정된다. 여러분, 어떤 사건, 그냥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가해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밝혀내지 않고 검증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가해자가 군인이라 하면은 잘못하면은 가뜩이나 계엄군의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동안에 마음이 찜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의 최고 높은 사람이 자기의 군인들을 이렇게 능멸을 하면은 군인들이 무슨 사기로 얼굴을 들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2년 동안에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군 개입까지 이번엔 안건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분야를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만원 박사님은 사진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어서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미국 UN 외국에서 같이 도와서 검증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 이걸 공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법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면은 이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헬기 사고 얘기해서 헬기가 위에서 쏘면은 총구멍이 밑으로 나야 되는데 거기 조사하러 가봤더니 오히려 총이 밑에서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고하더니 요번에 또 송영무가 그래도 요번에는 장경두라 하는 사람이 이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 사과부터 합니다. 그게 만약에 당신의 자식들이 그랬다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변호사를 사고 별짓다 해서 아마 진실을 밝혀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당신이 부하라고 여기는 그 군인들이 그랬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권력에 아부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마시고 안보와 국방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적화 통일로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국방 해체 작업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저 정권에서 우리를 얼마나 능멸하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 개인당 국민소득이 8:1, 그 다음에 국가 간에 2:1,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동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서독의 연방에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대기업 하면은 내놓으라 하는 기업은 전 세계 기업이에요. 근데 저렇게 부도난 국가, 깡패 국가에 가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냉면 하나 먹으면서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 그런 소리 듣고 대북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서 대북 정책, 너 인간 무릎 꿇고 오기 전에는 대북 정책 우리는 안 한다, 전면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뭐 귤을 200톤을 싣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받은 송이버섯은 목구멍에 들어가냐? 그거 감사해서 귤을 차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사 비행기에다 실어서 200톤을 보낸다니 정말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그대로 동조하고 방임하는 그 인간들이 더 악하고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 송영무 이렇게 개념 없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에게 바로 하도록 가난하지 못하다 그 치욕을 떨고 이렇게 물려놨는데, 요번에 그 뒤를 이어서 모르죠. 자기네 말을 잘 들을 만한 인간을 그 자리에 앉혀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피를 흘리고 freedom is not treason,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호국 영령들이 피를 흘렸는데
써서 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30년 넘게 살았지만은 총을 들어야 될 때가 오면은 총을 들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자식들은 아빠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600만 밖에 안 될 때 아랍의 수억 인구를 지켰던 것은 남녀노소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갔지만 이집트는 불안하다고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혈맹 미국이 있고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뭐 핵무기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에게 뒤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삼성에서 있는 돈만 가지고도 북한에서 만드는 핵보다 더 많은 핵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북한 저 3대 세습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백정 독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평화다 뭐 종전선언이다 하는 말로 현혹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하면서 능멸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 없이 대한민국을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유명한 미국의 인권 변호사 골든 챙이라 하는 사람이 요즘에 아주 강성 발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는 그 중에 가슴 앞이 와닿는 게 1년 후에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1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과연 사우스코리아는 1년 후에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자기네 소사이어티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계속 나라를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민다면은 사우스코리아는 in great danger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은 you have to fight. 여러분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겁주고 후원금 뒷조사하고 하니까 뭐 나오던 사람들 이게 바로 기득권자 보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국가, 영토,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 양반